1인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뭐 새 책을 읽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의 공포소설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실제 이 책은 2025년 4월에 출간이 되었죠. 작가는 세스지, 길이는 총 338조, 아주 긴 분량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다 읽었죠. 최근에 동명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죠.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누적 관객수 21만 명, 관람객 평점은 8점대로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해서도 보자면 예스24의 평점이 8.8인데 이거 역시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책에 왜 흥미가 생기셨나요? 일단 지극히 일본스럽게 보이는 영화 제목과 함께 포스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지극히 일본스러운 느낌의 제목과 포스터 아닌가요? 정말 그러네요. 또 이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하기 소설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영화의 원작이 훨씬 낫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그것이 정말인지 이번에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영화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가요? 저는 사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막판의 전개가 좀 그다지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코미디스럽게 바꾼다는 의견들도 후기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와 정반대로 막판의 내용이 하이라이트고 가장 무서운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꽤 흥미로운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일단 무섭냐 하는 것인데 어때요? 정말 무섭나요? 저는 공포에 대해서 크게 강하거나 약하지 않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죠? 무서운 작품 보면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기 싫고 누가 뒷덜미 자꾸 잡아채는 것 같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그냥 보통 사람의 한 명일 뿐이고요. 다만 공포 영화를 보고 정말 무섭다고 느낀 점은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포 영화라면 귀신이나 유령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공포를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가장 무섭게 본 영화는 오히려 귀신이 나오지 않는 호스텔이나 마터스 같은 영화가 생각나네요. 호스텔, 동유럽에 놀러간 젊은이가 잡혀서 생체 실험을 당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귀신이나 유령은 전혀 출연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공포,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포를 잘 그린 작품이고요. 마터스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봤던 거는 2008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였습니다. 이 역시 귀신이나 유령은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잔인하고 무서웠던 영화라고 기억이 납니다.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면서도 아직 이 두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소설이 무섭다는 건가요? 자, 사실 저도 소설이 훨씬 무섭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했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소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 마음에 진하게 남긴 했는데 화자의 이야기가 소설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기분이 좀 더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영화에서는 이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극장에 찾아온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신선하게 나왔던 것은 작가의 이름이 세스지인데 소설 속 화자의 이름도 세스지입니다. 즉, 이 작품은 작가와 화자가 동일인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꽤 흥미로운데요. 뭐니 해도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모큐멘터리 형식이라는 것이죠. 소설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며 독자를 몰입하게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에피소드가 하나의 장소로 수렴되는 치밀한 구성을 가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작중 화자 세스지는 오컬트 전문 잡지의 편집장인 친구 오자와가 갑자기 실종된 이후에 그를 찾기 위해 일본 긴키, 간사이라고도 하죠, 지방의 어느 장소에 얽힌 괴담들을 모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터뷰, 녹취록, 인터넷 게시물, 잡지 기사, 독자 제보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교차해서 구성합니다. 이 작품의 대부분의 단편들은 오자와가 근무했던 출판사에서 간행된 잡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들에서 발췌한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이었습니다. 수십 편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형식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단편 제목에 게재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 역시 제각각이어서 처음에는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면서 봐야 되나 하지만 귀찮아서 포기했습니다. 소설을 다 읽고 난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편은 약 4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이 소설의 제목과 동일한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1, 2, 3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 된 단편들이 있는데 이 단편들만이 화자인 세스지가 쓴 것들입니다. 세스지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괴담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이 내용들을 읽고 아는 분들의 제보를 얻어서 동료, 오자와의 실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호소문 같은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소설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에 있었던 일을 나한테 얘기하는 것인지 약간 헷갈리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끔 페이크 다큐를 보시면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작품도 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소설의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정보가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저는 앞장에 있는 일러두기 내용과 헷갈려서 이게 출판사에서 독자들한테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죠. 소설에 나온 단편들은 옴니버스 구조로 진행되며 독립적인 괴담들이 차례차례 소개됩니다. 8세 소녀의 알 수 없는 실종, 중학교 수련회 중 발생한 집단 히스테리, 뉴타운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이상한 어린이 놀이 등 일상 속에서 출발하지만 섬뜩함과 불길함이 스며있는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개별 에피소드들이 하나의 실체, 즉 긴키 지방의 특정 장소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미스터리와 실종의 중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독자는 과연 그곳이 과연 어디인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는지 궁금증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결말부에서는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5편이 가장 마지막 단편인데 이 마지막 단편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독자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소설을 덮고 난 후에도 이것은 굉장히 긴 여운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도 보시면 우리가 게시물을 보다가 갑자기 탈모빔! 그 게시물만 봐도 화들짝 뒤로 넘어가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서도 약간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쾌한 느낌도 어떤 공포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서 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전체는 마지막 단편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마지막 단편이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재미있었던 단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재밌게 봤던 단편은 중간쯤에 나왔던 단편인 것 같은데요. 인터넷 수집 정보 3 긴키 군조의 심령 스폿 돌격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왜 폐가를 자주 방문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데 심령 스폿에 방문해서 겪는 일을 생중계하는 단편인데 이것이 영상으로 생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을 통해서 댓글 등으로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인 긴키 군조와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의 댓글로 주고받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인공인 긴키 군조가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 방문하게 되어서 결국은 실종되고 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군조의 연락이 끊기고 댓글창 중 누군가 이 댓글 수상한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특정 사용자를 지목하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 특정 사용자의 댓글 내용이 지목되기 전에는 전혀 이상을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시 역추적하면서 보니 정말 긴키 군조에게 하나씩 지령을 내리듯이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하면서 이상한 댓글을 남기고 있는 유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함과 그리고 또 오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작품은 추천할 만한가요?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든 보지 않으신 분이든 공포 장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다른 질감의 다른 느낌의 공포를 선사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공포를 선사하는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 소설이 우리나라 배경으로 각색되었다면 그 공포가 훨씬 더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 긴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이었다면 예를 들어 김포시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라든가 봉화군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뭐 같은 식이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 소설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후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